우리가 가다가 만약 총에 맞으면 둘 중에 한 명이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명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안에 있는 우리 엄마 이모는 그냥 한국선까지 이렇게 직진하는 거 목적이었어요. 그냥 이제 가다가 총 이렇게 막 쏘잖아요. 그럼 한국에 도착하면 우리를 못 쏠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한국에 도착하면 그거 어떻게 못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직진을 해버리자. 그래서 이제 용감한 선택을 하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가자 이제 라고 딱 했는데 날이 지금 약간 밝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이 좀 이렇게 이제 희미해지면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딱 봤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훈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불과 2년 전에 동해로 배를 타고 오신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23년 10월에 동해로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한 강규리입니다. 아, 네, 동해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가족이 오신 건가요? 네. 아, 그러면 혹시 사시던 곳, 그리고 또 고향이라든지? 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는 함경남도 지역에서 왔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평양에서 그리고 말투가 여기 와서 많이 고쳤다는 것보다도 평양 말투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사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 여성은 왜 선글라스 끼고 있냐, 뭐 건방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에 계시는 가족분들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본인은 북한의 실상을 좀 알리고 싶은데 얼굴이 나오면은 또 북한에 계시는 분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선글라스를 끼고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완전 처리 안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북한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그럼요, 거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 처녀가 동해바다로 배를 타고 탈북할 생각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오늘 조곤조곤 한번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배를 타고 탈북하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평양에서 탁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체육 선수다 보니까 탁구 레슨을 하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돈을 벌다 보면 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저 탁구를 칠 때 이제 배울 때 저한테서 배우는 분이 배운용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배 선주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해요? 하루에 얼마 벌어요? 하니까 하루에 못해도 50만 원 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벌이가 있다고? 저는 하루에 최고 벌어야 15만 원이었거든요. 그냥 평균, 네. 평균 그냥 뭐 8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을 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나만의 그래도 긍지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5천 원도 벌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기술로서 벌 수 있어서 정말 되게 나는 많이 벌다고 이제 긍지를 가졌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갑자기 탁구를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저는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탁구 레슨 간두고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 배 선주하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미쳤어? 너가 무슨 어린 나이에 배 선주를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를 좀 어떻게 이렇게 꺼득여서 배 선주를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배 선주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죠.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은 진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동안에 진짜 북한 사회가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억압을 사람들을 많이 하는지 좀 더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 선주하실 때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그때 22살이었어요. 22살의 선주라. 참, 들을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23년에 오셨으니까 최근에 오신 거잖아요. 네. 북한에서 이제 있었던 코로나 상황도 다 직접적으로 북한에서 겪어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 어쨌든 일단 차근차근 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이제 TV를 많이 시청했어요. 그게 북한에서 이제 그 바닷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직접 송출하는 그런 새로운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KBS나 뭐 EBS나 그리고 6시 내 고향, 남북의 창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14살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접하니까 저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말라고 해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역시 이제 저도 황해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제가 살던 지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TV를 다이렉트로 네. 볼 수가 있어요. 아, 저도 진짜요? 많이 봤어요. 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때 처음에 봤을 때 가 같다는 생각보다도 네. 처음에는 조금 적대감을 가지고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네. 14살에 그 한국 TV를 보고 보자마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좀 약간 계기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지방으로 내려왔잖아요. 아, 네네. 그 이유가 저희는 이제 외할머님이 정교를 믿으셨어요. 근데 북한이란 사회는 정교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할머니를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재판을 받고 온 가족이 이제 지방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지방으로 추방될 때 혹시 몇 살에 추방되셨어요? 제가 아마 5살 되게 어릴 때였던 것 어릴 같아요. 때네요. 예. 네. 근데 저희 가족은 이제 평양하고 지방 그때 빈부격차가 엄청 심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앞이 캄캄했대요. 어떻게 살아야지? 지방에 가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터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데 그렇죠. 지방에 대해서 그 되게 캄캄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일어나기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이제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은 북한 정부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감정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14살 어린 나이에 한국 TV를 보면서 네. 저 나라에 가고 싶다. 저는 집에서 김일성 원수님 그 김종일 장군님이라고 불러본 역사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김일성, 김종일이 이렇게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지. 전 김종일이 죽었잖아요. 방송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울지? 되게 왜냐하면 이게 지방 사람들이 좀 거짓식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늘처럼 믿었던 거예요. 이제 몇 분들은. 그래서 막 울고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제 죽었다고 그런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죽으면 그냥 진짜 좋은 환경이 뭔가 이제 변화될 줄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막 할아버지한테 뛰어가서 할아버지 김종일이 죽었대. 너무 좋지 않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었대? 그러는 거예요. 막 그 정도까지 제가 어린 나이에. 근데 이상한 건 이제 친구들한테는 일도 그런 표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 한국에 대한 소문은 어때요? 한국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때는 한국이 적대국이 막 이런 걸 저희는 다 믿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화가 이제 한류가 많이 퍼지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북한이란 나라하고 대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북한에 한국의 물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경험해본 사람들은 한국산이 최고다라고 이제 엄청가락을 내걸거든요. 그러면 최고라고? 네, 그러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지 이제 나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북한이란 나라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가 바닥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게 일도 없어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북한 청년들은 한국 문화를 이제 본 청년들은 누구나 다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나쁘다 이런 얘기보다는 몰래 야 우리 한국 드라마 너 좀 있니? 글쎄 좀 바꿔볼까? 이렇게 서로 이런 얘기가 오가면 오갔지. 그리고 나 한국에 누구 진짜 멋있더라 드라마 봤는데 걔 진짜 이민호 멋있지 않니? 너무 잘생겼어. 나 그 사람이랑 진짜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막 이런 진짜요? 얘기.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이면 너무 다 좋다. 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북한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폐쇄된 국가. 네. 완전 김씨 왕조 시대로 나가고 있는 북한 체제인데 네. 그런 폐쇄된 국가에서 한류를 누구나 근데 접할 수는 있나요? 원래 이전에는 2019년도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접할 수는 있었어요. 그때 통계가 10년이요? 19년도. 2019년도. 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친구면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냥 교환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서 들키지는 마 이렇게. 왜냐면 들키면 총살까지는 그때 안 했지만 이제 무기징역 이제 그리고
한 일부당 뭐 얼만큼 처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제한되는 게 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버는 건 버되 이제 걸리지 마 이 정도였는데 그 이후 코로나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청년들을 엄청나게 이제 저에게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통제하고 그러면서 한국 문화를 보면 바로 총살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전국에서 그게 다 실시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이제 약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서도 이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기 전까지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 드라마를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이제 집에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아는 분이 저를 찾는 거예요. 아, 너 어디 가? 하고 찾아가지고 배우님은 잘 되고 있니? 그래서 그냥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했더니 주몽이란 영화가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거주몽, 예, 거주몽 드라마 없니? 그래서 북한에도 거주몽이랑 이제 있죠. 만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죠. 거주몽 만화를 왜 나한테서 찾지? 아니 놀리고 깔린 게 거주몽 만화인데 왜? 하니까 갑자기 아 진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게 너냐고 거주몽 거기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길바닥에 지금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자전거를 세우고 지금 나는 이렇게 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원들도 막 지나가고 오고 하는데 완전히 한국 드라마에 이제 환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MZ세대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갑자기 막 같이 이제 공범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조용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그래서 그 어떤 드라마를 좀 찾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그냥 콕 찍어서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남조선 그 애들 그 드라마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1도 없어요. 안 믿었거든요. 그분을 안 믿어서 저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딱 봐도 복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환을 해서 봤어요. 그때 이제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 USB에 있고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드라마들이 한 6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제목이 지금 힐러도 있고 그리고 거기 뭐가 있었지? 메이킨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 한류 가지고 그런다는데 제가 2016년에 왔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한류를 많이 봤다고 했는데 제가 백건구에 있었어요. 아 진짜 백건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황해도 지역에 살았고 지금 사시던 곳은 함경남도 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도 직할시나 군에 보면은 그걸 뭐라고 해야죠? 무슨 봉사소 비슷하게 해가지고 CDR 팔고 북한 그 목란 비디오 팔고 맞아요.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있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평양에도 있었고, 그리고 함흥에도 있었고, 원산에도 있고, 뭐 그런 약간 좀 그런 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약간 USB를 기본 보고 그렇죠. 이제 돌려서 알파는 안 보잖아요. 이제 알파 보는 시대가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책을 파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하거든요. 책을? 네. 그래도 있긴 해요. 알판 판매라고 이제 좀 있긴 하거든요. 아직 뭐 그냥 그대로네요. 변액이 뭐 그렇게 제가 있을 때 그때 있었던 그 판매 그 CDR 판매하는 곳이 있나고 했더니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야 북한의 그렇게 열악한 정기 사정에서 어떻게 너네가 한국 드라마를 볼 수가 있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2023년에 오신 우리 규리 씨께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에는 이제 모든 게 중국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모든 게 들여오다 보니까 북한에 불이 없다는 걸 알고 중국에서 이제 그래서 비판이라는 게 갑자기 판매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들어와서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루 정도 충전을 하면 또 하루 동안 그 액정 TV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 나는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TV를 접하고 그리고 해가 없는 흐린 날, 비 오는 날에는 또 TV를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돈 많은 집들은 그 배터리를 한 몇 개씩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좀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도적불이라고 있어요. 이제 불이 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면 그 불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럼 배터리를 그 집에 또 다 맡겨서 충전을 걸고 돈을 좀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면 북한에 이제 있는 대부분 분들이 TV를 이제 USB 드라마를 접할 수 있어요. 아, 네.
제가 설명드린 것과 뭐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태양열 비판이 들어오고 배터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TV 자체가 USB 꽂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굳이 뭘 이렇게 걸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에서 장사를 되게 머리 쓰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이제 TV 북한에서는 제가 살던 지역에서 인치를 얘기했어요. 17인치, 19인치 하면서. 아, 네 그런 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맞아요. 요거 작은 거 큰 거에 따라서. 17촉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촉이라고 했어요. 네, 이건 지역마다 차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크면 클수록 이제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면 됐죠. 옛날에 노트텔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성격과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거 좋아하고 저 사람 저걸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 젊은이들이 좋아한다. 제가 있을 때마다 핸드폰 다 좋아했거든요, 북한에서. 지금도 같죠. 지금도 같아요? 북한에 핸드폰을 열망하죠. 좋은 거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 말하는 장마당 세대들이 한국에 어떤 거를 가장 좋아하는지. 저는 그래도 좀 힐링이 되는 드라마를 지금 좋아하고 가장 좋아한다는 건 이제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북한에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하면 그냥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좋다고 얘기하는 게 내 수준에 맞게 한국 거를 살 수 있는 그런 뭐 화장품이라든지 저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얼굴 피부에 저는 이제 한국 화장품 하면 이제 북한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화장품 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국산 이제 뭐 쿠쿠바까마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한테 그런 것도 좀 이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편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한국 제품 화장품을 많이 쓰셨나요? 그럼요. 저는 이제 한국산을 좀 썼어요. 그래서 피부가 참 좋으신가 봅니다. 한국 거 북한에 많이 들어가야지 북한 여성들이 좀 아름다워질 것 같은데 하나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규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것도 많이 접했고 한국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고 북한 사회에서 100%에서 몇 %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한국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거의나 이제 90%가 거의나 좋아할 것 같고요. 북한 인구의 90%가 좋아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접했다면. 만약 한 번이라도 접했다면은 좋아할 것 같고 이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좀 그 북한에서 늘 얘기하는 적대국이요 뭐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품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품이라고 질문하신 거죠. 제품은 다 좋아하죠. 100%가 다 좋아할 일 아닐까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북한이 이제 한국화 됐다. 이제 뭐 금방 뭐 북한 사회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2023년에 오셨으니까 혹시 진짜 북한 사람들이 100명 중 그러니까 북한 사회를 100명이라고 따졌을 때 100명 중 몇 명이 도대체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시니까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시는 분들끼리 통해요. 맞아요. 그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끼리 알게끔 된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또 모르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저희가 뭐 사업을 하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끼리끼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제품을 사려면은 분명히 시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 가면 한국 제품을 이렇게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나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한국 제품이 한국 드라마도 통제하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전에 19년도까지만 해도 한국 제품을 이제 썼거든요. 근데 다시 그거를 사려고 하니까 장마당에는 없어요. 개인이 이제 어떻게 어디서 가지고 와서 파는데 써보면 실제 이제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중독이 된 것처럼 약간 그래서 비싸도 그거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는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밀수가 차단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때. 아마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날아왔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국경이 차단되면서 한국 제품들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무역 거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이제 물품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돈 버는 거는 뭐 북한 주민들이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버는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 주민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북한 주민들은 이제 돈 버는 방식이 다 다양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 부모의 뒤를 잇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뭐 이제 배 손주를 했다면 배를 이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근데 배 사업이 이제 별로 잘 안 돼요. 왜요? 중국하고 거래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개인 대 개인 밀수 거래가 돼야지 물품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저희가 수출을 비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가 틀어지고 우리의 물품을 다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물품을 다 가져다 팔아주니까 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도 되게 싼 데다가 갑자기 이제 물품이 차단돼요. 그러면 저희는 개인 판매가 들어가야 돼요. 국내 판매가. 그러니까 벌이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가격 대 이제 그 상품 이제 들어오는 그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네. 배를 타는 것이 이제 고기잡이 하려고 타는 게 아니고 밀수를 하려고 타는 건가요? 아, 그게 배 타는 게 밀수가 이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조개를 상선하거든요. 아, 그건 알죠. 네, 그거 상선도 밀수로 상선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근데 그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원산 항해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항해에 있어가지고 그런 선박 문제라든지 그런 걸 조금 많이 압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게 무슨 이야기지 했는데 네, 그 소리죠. 원래는 생산물을 잡아가지고 국내에다 내놓고 맞아요. 중국으로 팔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한 단계 거치면서 돈을 뜯길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도 했었죠. 옛날엔 그렇게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이제 배 선주들이 되게 셌잖아요. 왜냐면 우리 상품이 있으니까 사람들 막 사지 못해서 하고 가격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국가에 좀 이게 팔아달라고 막 이렇게 할 판이거든요. 왜냐면 국가가 다 틀어지고 그걸 파는데 중국에서도 너무 많이 오니까 그걸 이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배 손주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고요. 네, 그냥 배라는 게 이제 해상 경보가 되면 돈이 계속 나가야 되고 잠수를 먹이고 뭐 그래야 되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좀 될 때는 좀 팍 됐다가 뭐 좀 파동이 되게 심하잖아요. 이건 정말 잘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지 안 되면 그냥 거꾸로 망하는 길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그 바닷가 지역에서 저는 살아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만약에 또 장사가 있다면 냉동빵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생산물을 받아다가 싸게 받아다가 그거를 냉장고에다가 그거를 넣는 거예요. 10kg씩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좀 가공을 해서 그거 얼쿠는 거예요. 그랬다가 조금 봄 되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조금 지나잖아요. 이제 뭐 낙지철이라든지 뭐 이제 일단 물고기들 그 계절마다 나오니까 그 계절이 지나면 비싸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따면 기술로 버는 사람들이 있고 뭐 배구, 뭐 탁구, 축구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가진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레슨하면서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쌀 파는 사람들이 옛날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쌀 장사를 해서 도매를 해서 파는 사람들, 뭐 식료품 장사,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버는데 이것도 밑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돈이 없이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내가 기술이 있다면 이 기술도 돈이 있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사실 다 자본주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 기간에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다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밑돈이 없으니까 장사도 안 되거니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뭐 산에 있는 사람들은 산을 뜯어서 살고 맞아요. 산 뜯어 살긴 힘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는 좀 힘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바닷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바닷가에서 뜯어먹고 살고 벌판에 있는 사람들은 또 벼 갖다 뜯어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 사시던 본인 우리 규리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상중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밀리를 내놓고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 속에서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 사셨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냥 중급 정도? 중급 정도? 중급 정도면 뭐 잘 사는 거죠. 북한에서 중급 잘 사는 겁니다. 먹는 거 고민 없고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면서 앞으로 좀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럼 북한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면서 부자의 꿈을 가지고 있던 우리 규리 씨가 탈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저는 14살부터 탈북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지역이 국경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네. 탈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배라는 걸 운영하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배를 가지고 있으면 탈북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죠. 근데 언제나 이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저는 배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갈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그래도 나를 좀 가만뒀으면 제가 안 왔을지도 모르죠. 그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가고는 싶지만 이 북한 사회가 저희 청년들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나가면 단속 걸렸어요. 나가면 옷차림부터 뭐가 잘못됐다고 계속 이제 단속당하고 그리고 그게 시달림에 진짜 지쳐버릴 것 같았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할 때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막 뭐가 잘못되니 뭐 보이부 감찰과 뭐 84 상무, 82 상무, 백공고까지 심지어 다 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야, 이 땅에선 진짜 벌어먹고 살 수가 없겠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이제 국가가 틀어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부터 저는 이 나라에서는 이 주민들이 절대로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북한에서 내가 노력을 하면 열심히 해서 그래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신심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배를 하면서 제가 돈을 좀 벌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 땅은 국가가 잘 살려고 하지 주민들에게 일도 이득을 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가야 되겠다. 차라리 이 땅에서 사느니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제 탈북을 혼자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이 같이 오려고 했던 이제 그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운전을 직접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거기 이제 배 사람들 중에서 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타진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가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다 같이 데리고 오긴 너무나도 이제 벅차고 힘든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한 명이 이제 가족은 있지만 이제 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어 보였어요. 저는. 그리고 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좀 이제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든 상황이었어요.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배를 탔거든요. 배 타면서 이제 배 운전 그런 걸 했어요. 준학공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런 이제 사람한테 제가 이제 가자고 했어요. 3월에 제가 원래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나는 한국에 가려고 한다. 갈 마음이 있냐 없냐 했더니 그 기관장한테요, 선장? 네, 기관장 겸 선장, 선장이 아니고 이제 준학공인데 기관장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배를 이제 운전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배 관리예요. 어떻게 보면 제 배 관리, 배 지켜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잠수공은 아니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생각보다 쉽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했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했는데 그때 좀 합당치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검열이 심하고 좀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도 심하지만 그때 당시는 좀 많이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떠나지 못하다가 10월에 또 갑자기 제 마음이 발동이 된 거예요. 나 이제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았어요. 배 나갔다 들어오는 동시에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 나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걸 이제 지금 다시 실행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가자고 하는 거예요. 또 몇 분이 탈북을 하셨나요? 총 같이 오신 분들은? 이제 엄마 이모 그래서 이제 배 같이 이제 온 그 사람 3명이서 왔어요. 저까지 4명이서 왔는데 일단 이제 저보고 준비만 잘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이제 그 길도 모르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냐고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배를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몰아본 적도 없지만 일단 지피스를 사러 다른 걸 사야 된다고 했어요. 지피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 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체계를 밀지 않은 그런 지피스를 사서 한국 길이 이제 보이는 그런 지피스를 일단 사고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엄마, 이모, 이제 여자가 타야 되니까 배를 다른 데다 이제 탈 수 있는 조건에 이제 부두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이제 내가 떠나려고 한 그때 이제 쌀이고 물이고 이런 거 실는 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 기름까지 실는 거를 이제 그때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떠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기간이 엔진이 새 거라서 고장날 이제 위험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심 있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이틀 동안에 이제 준비를 했어요. 지피스도 이제 구하고 집에 가서 거기선 안 사고 저희 집 가서 엄마 보고 얘기해서 이제 엄마가 지피스를 가져오고 사오고 아주 중국에서 들어오는 새 거를 이제 샀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여러 가지 했어요. 뭐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설득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엄마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이모도 있는데 이모는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와, 굳이 왜? 지금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좀 약간 이제 50이 좀 넘으셔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시는 게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네가 너무 젊은 게 그렇죠, 죽을까봐 그렇죠. 겁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안 가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아예 극단적으로. 네, 제가 극단적이거든요. 저는 엄청 극단적인 형이라서 엄마는 저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알았어, 갈게. 제가 한번 극단적으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딱 한 번 한 걸 보고 우리 엄마는 무서웠던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얘 말을 들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따라주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혹시라도 몰라, 너가 또 그때처럼 3월에 가자고 했던 것처럼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에 고양이 키우는 게 있었거든요. 고양이는 다른 집에 맡기고 그리고 열쇠만 가지고 일단 가보자 했는데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그냥 두고 이제 그냥 네, 제가 이제 가자고 했으니까 그냥 몸을 씻고 그다음 끝난 거예요. 네, 저 준비는 다 하고. 북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스포츠 종목의 전공에 따라서 속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뭐 농구공 만지는 사람은 속이 네. 크고 맞아요. 탁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북한에서 탁구하는 사람들 소가지가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럼 맞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 성격을 아는가 봐요. 저 소가지 좁은 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냐. 뭐 그건 아닌데요. 저 그래요? 탁구를 넣은 지가 좀 돼서 이거 탁구를 한창 선수 생활 할 때는 정말 소가지가 이게 열었어요. 그래서 막 계속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되게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되게 막 뭔가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제가 다른 거를 이제 전공하면서 그렇죠. 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거예요. 탁구 할 때는 정말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소가지가 좀 못했었어요. 맞아요. 네. 북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뭐 그런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폄하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분께 가자고 했을 때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북한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등도남이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본인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뭐 가갔다 안 가갔다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데 네.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신고할까봐 두려워하진 않으셨어요? 두려웠어요. 바로 대답하는 건 진짜 많이 두려웠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했을 때는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까지 다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단둘이서 한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든지 이제 USB를 빌려보던 뭐를 할 때는 저는 다 생각하고 했어요.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이것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한 명을 더 설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가겠다고 했다가 이제 못 가겠다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 했었는데 못 가겠다고 했다. 네, 저보다 한 살 외고 부모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더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한국 가서 뭐 할 건데 나는 배를 이제 소해 사람이었어요. 저는 소해 사람들을 좀 태웠거든요. 잠수배를. 왜냐면 소해 사람들이 그 소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저희 동해 쪽으로 엄청 많이 왔어요. 동해는. 소해라는 게 이제 동서 남북 할 때 서쪽에서 바다 일을 하던 사람들이 맞아요. 네, 서쪽 바다가 우리 동해 바다하고 틀려요. 그렇죠, 좀 많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잠수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살이 센데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버티는데 동해 물은 아예 그냥 완전 연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서해 사람들이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래서 거의나 넘어와가지고 서해 쪽에서 보이부에서 엄청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저희 뱃사람도 이제 잡히기 직전 막 엄청 위험한 상태였는데 제가 책임져 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가자고 하니까 가겠다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하룻밤새 어떻게 된 건지 생각이 바뀌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게 계획이 하나가 딱 삐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그래 그냥 내가 운전하지 뭐. 왜냐면 우리 배는 2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명이서 운전이 안 돼요. 한 명 기간 보고 한 명은 운전하고? 네, 기간은 안 봐도 되는데 우리 배가 이제 목선 배잖아요. 이제 한국 배하고 달리 북한 배는 아무리 뭐 이렇게 잘 수리가 되고 뭐 그래도 물이 차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물을 퍼야 되는데 이거 운전대 안 잡고 물을 풀 수가 없거든요. 그 물이
펌프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 아, 저희 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수동으로 이렇게 바퀴줄을 뽑아야 아니요. 그냥 펌프 위에서 이렇게. 펌프질? 네. 아, 이거 하는 거 이렇게 네, 하는 맞아요. 것처럼? 그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것도 운전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저쪽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원실 그쪽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포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게. 내가 물을 푸든 운전을 하든 할게 해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운전이 되게 힘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쉬울 줄이야.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제가 뭐 신고를 한다고 이제 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왜냐면 가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신고를 하랴. 만약에 한다면 나도 이제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겠지만 뭐 아무튼 믿었는데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이제 배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북한에 또 있는 말이 있죠. 뭐 네. 믿음은 충신을 낳는다고. 네, 많은 믿음을 줬나 봅니다. 선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분은 아마 후회할 거예요. 어떤 분이요? 그 안 오신 분. 아, 그럼요. 후회가 막심한. 제가 간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아마 후회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했는데 네. 뭐 운명을 바꾸느냐 아니면 뭐 여성분이 있었다고 했죠?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분 때문에 안 한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겁에 질려서 안 하실 수 있어요.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 그런데 아마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한국 드라마를 봐서는 이렇게 확 오겠다는 마음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신 좀 다르게 접할 수 있었던 게 이제 KBS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이런 프로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한국 가서 잘할 수 있어. 뭐든지 한국은 우리를 받아주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신을 했는데 이 사람 뭐 할 수 있지? 근데 제가 그 질문에 저도 뭐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기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 질문에 답변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막 그런 KBS를 봤어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북한에서 외교관 하시던 분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올 땐 난 가서 뭐 해야 되겠다고 결심 먹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없거든요. 맞아요. 네. 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하겠다고 해서 다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뭐 그럼요. 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탈북하시는 과정에서 뭐 삼국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제 다이렉트로 배 타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헤엄을 치셔서 오셨죠. 이제 헤엄쳐서 왔는데 그 올 때는 본인들이 다 극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요. 만약의 경우 특히나 삼국도 삼국이지만 다이렉트로 오시는 분들은 이거 한국행이라고 하면 바로 그냥 맞아요. 처벌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럼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걸 준비해 가지고 오셨어요? 약을 죽을 수 있는 약을 이만큼 샀어요. 저희 어머니가. 약? 무슨 약을 사셨죠? 그냥 그 잠자는 약에다가 아미나진이랑 같이 섞어 먹으면 그냥 바로 이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걸 저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엄마가 의사다 보니까. 의사. 네.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그랬어요. 이 길은 사실 너무 위험하고 해서 엄마 말처럼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만약에 죽는다면 편하게 죽고 싶어. 근데 우리 엄마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저거 하자. 그래서 제가 한 사람한테 이제 우리 가족은 괜찮잖아요. 죽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같이 가자고 했던 사람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돼서 이제 가다가 만약에 죽을 수도 있어. 괜찮겠어?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럼 약을 준비할게. 그러면 같이 먹고 우리가 동시에 죽자 했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약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막 경비정이 따라왔을 때 그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진짜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 이제 같이 동행해서 오시갔다는 분들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계시는 거죠? 네, 아마 잘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분도 그 약을 먹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요. 뭐 북한에 흔히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 잡히더라도 주범과 공범이 있거든요. 주범은 뭐 처형을 당한다도 제가 공범이니까 뭐 바로 총살 당하겠죠. 주범이죠, 주범. 주범이죠. 맞아요. 주범이니까 총살 되는 거고 이제 공범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기 싫었는데 또 말하기 변명하기 탓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이 이제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근데 북한이 지금 이젠 여느 때하고 달라서 다 같이 죽여버려요. 왜냐면
한 발을 그냥 이렇게 하는 순간 죽여버려요. 쏴버려요, 그냥. 그게 공범이고 주범이고 상관없는 게 한국 드라마를 누가 뭐 내가 강자로 보여줘서 그걸 총살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같이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네. 사악해졌구만요. 사악해진 정도가 아니죠. 한국하고 사이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이제 그 19년도 때도 같긴 같았었거든요. 근데 더더욱 심해진 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가차없이 그냥 처형을 하나 보네요. 약간 사람 목숨이 지금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제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보시면 그 이번에 포로도 그 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거든요. 저희들도 군인들도 그렇게 막 죽음의 현장에 막 보내버리는데 저희야 뭐 파리 목숨보다도 이제 먼지 목숨보다 못한 그냥 완전 진짜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제가 봤을 때 이제 북한 청년들이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북한 정부를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불만이 너무 많아요.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존재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래서 이 위험한 존재로 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알아봤더니 한국 한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통제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한 건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통제 단계는 지났다. 말로 할 단계는 지났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뭐라고 이제 방침을 내리고 했는데 거역을 한다면 그냥 바로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런 뜻이죠. 왜냐면 그만큼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진짜 북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뭐가 바뀌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또 엄청 바뀐 바뀌었어요. 거를 또 김정은이도 또 감지를 하고 있고 네. 그에 대한 방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네.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네. 아무리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네. 할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아이, 그야 맞죠. 뭐 그 걸리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백공구 했을 때 그랬어요. 단속당하면은 누가 들키래 이놈아 막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전 백공구에 있는 사람들 정말 안 좋아했는데 아 그래요? 여기 와 계셨네요. 아니 백공구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다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뇌물 받고 놔주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좋아했어요. 자기는 볼 거 다 보고 뇌물 받고 그냥 참 그래서 제 백공구 아는 분들 좀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한테는 못 보게 하면서 왜 본인은 보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인지 봐야지 자기네가 할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못 보게 됐대요. 그거를. 못 봐요? 네. 네, 원래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뭐 탈북 과정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북한 지금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들어봤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탈북 과정의 그 위험을 어떻게 넘겼는지 그 물자들을 신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배가 나가려면은 뭐 보이부 초소도 있고 선박 초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잘하시네요, 그런 초소들, 정말. 네, 그런 초소들을 통과해서 나갈 때 그 네. 물자들 그리고 여성들이 타는 거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피했는지. 네, 저희는 이제 보이부 초소는 저희를 단속할 수가 없었고요. 선박 초소만 저희를 이제 관할을 했는데 이제 저희 부두가 많았어요. 이제 제가 있던 거기에는 배를 운영하던 그곳에 이제 부두가 많다 보니까 일단 부두가 많다는 자체는 사업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제일 이제 제가 있던 데가 자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와서 거기서 배 운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리 아무 데나 다 틈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아무 경계를 저거 한다고 해도 벌써 좀 배운용을 좀 하다 보면 틈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틈을 이용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동해 바다 쪽에 이제 그 배를 대는 데가 이쪽에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데 그쪽엔 아예 배 한 척도 못 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저는 될 수 있었어요. 그 초소하고 좀 사업을 잘해가지고 제 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기름이 일단 절약되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근데 제가 그쪽으로 이제 승낙을 받았을 때 나는 이쪽으로 탈북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초소가 없으니까요. 그냥 경비 서는 애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걸 의심하지는 않거든요. 그 와크는 어디 걸 가지고 있어요? 군부대 뭐 노동자. 저희는 군부대 와크를 썼어요. 네, 군부대 와크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계획이 이제 잘 안 됐어요. 그쪽에 파도가 너무 심해서 될 수가 없었고, 이제 제가 이제 틈이 있는 그것으로 이제 됐어요. 다른 부두에 배를 태우고, 그리고 떠날 때 이제 떠나기 전에 쌀도 싣고 기름도 싣고 다 실었어요. 근데 엄마 이모 태우고 열쇠도 이제 다
잠그고 하면 배가 이제 반듯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기름이 30kg 이상은 실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90kg, 100kg 실은 게 이제 들통이 나면 바로 저는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제가 밤 10시쯤 출발했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제가 계획한 날짜대로 도착하긴 했어요. 뭐 지연되거나 뭐 이렇게 되진 않고 딱 이틀을 제가 잡았거든요. 원래 하루면 갈 수 있는데 낮에는 항행하지를 않았어요. 혹시라도 눈에 띄울까봐 낮에는 그냥 있고 밤에만 이제 항행한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노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탔어요. 제가 직접 이제 당당하게 탄 거예요. 저는 배 선수니까 당당하게 타고 그리고 이제 뭐 기간 그 이제 같이 가려는 사람이 막 이렇게 돌렸어요. 그 엔진을 막 이러고 돌렸는데 소리가 엄청 요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경비서는 분이 있으셨어요. 막 소리가 갑자기 다다다다 하니까 이 밤에 우리는 보통 이제 새벽에 이제 출항을 하거든요. 그렇죠. 새벽에 출항하고 또 늦기 전에 들어오고. 네, 근데 갑자기 지금 밤에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하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임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는 거기 이제 지배인하고 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임자 왔는데, 어디 가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배를 나가야 되니까 저희 부두로 가려고요. 그래서, 걸어 안 가시고 이렇게 배를 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요. 제가 못 타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되게 식은땀이 났어요. 엄청나게 그렇지. 땀이 이렇게 막 나는데, 그때수록 웃어야 되잖아요. 사실, 긴장한 티를 내면 안 되고, 네, 막 그러면서 당당한 척을 하고 그랬더니,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아무리 제가 여자가 선주라고 해도 배 타는 여자는 없었어요. 직접 배 타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엔진 고장나면 그거를 보고 해야 되니까 제가 배를 많이 탔어요. 배 타는 사람, 이게 배 타고 있는 걸 사람들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타고 어디 다니진 않아도 제 배에 이제 부두에 있을 때는 많이 타고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얘기를 했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다음부터 얘기를 하라고.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세뇌를 시켰네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바로 빨리 출발하자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출발했는데, 원래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직진해버린 거예요. 바다로 그냥 가야? 네. 근데 뭐 쳐서 그 경비서는 거 알잖아요. 총 그렇죠, 이렇게 메고 이렇게 보는데, 걔네 그냥 뭐 따다다 소리 나니까 뭐 어딘가 가겠지. 뭐 설마 한국 가랴. 맞아요. 누구네 배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누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기름 때리면서 따라올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유유하게 빠졌어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그 처소가 하나 또 있었는데, 그 처소에 잠을 잤나 봐요, 제가 갈 때. 그래서 그 처소도 또 무사하게 통과되고, 이제 한참 이제 가는데 배가 한 척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낙지 잡는 철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나와서 이제 먼바다에 나와서 이제 조개를 잡거나 뭐 물고기 잡는 배가 한 척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라면을 지금 먹고 싶어진 거예요. 저는 간식도 되게 많이 싫었거든요. 거의. 갑자기 라면을 먹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는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출발을 하고 뭔가 너무 태평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다가. 아니 그래도 아직 그 북한 공해상에 북한 해상에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편안했어요? 그럼요. 먹어야 살 거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배 세우고 라면 먹을까? 그래서 그 엄마랑 몰미를 하는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를 세우고 빨리들 다 나와요. 이제 라면을 끓여 먹을 거야 하고 지금 라면을 끓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라면은 어디 거 라면이에요? 중국 거예요. 저희는. 네, 제가 좀 사실은 이제 계획을 진짜 되게 세밀하게 짜긴 했거든요. 만약에 국경경비 쳐서 그쪽에 지나칠 때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리가 우회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 배 타고 한 2시간 걸릴 거리를 제가 타산했거든요. 근데 그쪽 거리를 이제 지나갈 때면 만약이라도 뭐 발견이 된다 하면 새벽 제일 고난 시간 있잖아요. 피곤한 시간. 1시쯤 12시, 1시, 2시 요 사이에 우리는 거길 수칙에 이제 시간을 맞춰 놓은 거예요. 네, 지나갈 수 있게. 근데 지나가기 전에 밤 10시 반쯤에 저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국경경비 그쪽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가 아직 좀 더 내려가야지 그게 이제 수직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희를 추적한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밤에 이제 소리가 거기까지 들릴 일은 없고 그건 진짜 모르겠거든요. 저희는. 근데 처음에 이제 같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야 저기 무슨 불빛이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이 좀 약간 저희를 보라면 이런 불빛이 아니고 약간 노란 불빛 있잖아요. 그런 전등인 거예요. 그 낙지발이 하는 그런 배 전등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킨 거예요. 불을. 근데 환했어요. 이상하네. 그래서 저는 믿고 싶었어요. 설마 저희 국경경비 걔네가 우리를 해상경비대 아이들이 아니겠지 하고 네, 해상경비대 아이들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뭐 아니야 그냥 근데 오는 게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시간을 항해했는데 저희를 따라오는 거예요. 한 시간이 돼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네,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불빛 하나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더 선명해진 거예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진짜 위험에 고비가 왔구나 이제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있는 이모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이모 지금 이제 막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진짜 추격이 온다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겨냈던. 그러니까 이모가 막 나와서 봤어요. 근데 우리 이모가 종교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빌고 막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막 갑자기 엔진을 막 고속을 좀 높인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높인 나는 이제 또 엄청 성격이 급하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막 뭐라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죽을 때가 왔나? 제가 또 거기 떠날 때 그냥 저는 흰색을 좋아해서 흰 패딩을 입었어요. 아이고. 네, 그랬더니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달빛에. 이게 죽으면 이제 총으로 얘네 사격하면 나부터 죽겠는데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러다가 아니야. 네, 죽어야 되면 약 먹고 죽어야지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거의 이제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일단 떠나고 이거를 각오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자 했는데 얘네가 마지막까지 3시간 반을 추격했어요, 저희를. 근데 다행히 파도가 갑자기 심해진 거예요. 그 파도가 심해짐으로 해서 저희를 살렸어요. 왜냐면 작은 배는 그 파도 이렇게만 막 가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떠밀면 가는데 이 큰 배는 빠져서 와야 돼요, 파도를.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더뎌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았는데 한 번 뒤를 돌아봤더니 이 경광등이 있잖아요. 이게 막 번쩍번쩍 되는 거. 그거를 압을 엄청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알았거든요. 그냥 불빛이 이제 막 그냥 설마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검은 이제 뭔가 하나 보였겠죠. 자기네만의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게 중간쯤 나와서 저희들 우회전하는 걸 걔네들도 예견해서 군무설로 나왔다가 하나를 발견했나 봐요. 저희를. 그래서 야 저게 뭐지? 하고 따라가 보자 했는데 점점 따라가면 갈수록 저희는 남쪽으로 가니까 야 저기 탈북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계속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확실해지니까 불빛을 이제 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돌아봤는데 그게 막 사람 심장을 완전 이제 막 되게 위협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불빛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막 와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와 그때 진짜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북한의 그 경비정이 얼마나 한심하면은 목선 따라오는 걸 3시간 동안 따라도 못 따라왔다는 게 좀 배가 좀 약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도도 심했으니까 3시간 반을 따라왔어요. 아니 저는 파도를 떠나서 북한 경비정의 그 내막 실상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목선 따라오는 걸 세상에 3시간 동안 못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저희 목선 속도가 그렇게 뜨진 않아요. 그 무슨 설마 노젓는 목선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목선이 제일 빨라서요. 몇 노트예요? 아무리 그래도 뭐 그 목선이 기껏 해봐야 뭐 4노트 이상 더 되는가요? 뭐 아마 저희는 6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 6노트 정도. 그러면 그 경비정 같은 거는 한 12노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요. 그건 정확히 그렇죠. 근데 제가 만경봉 92호 있었는데 만경봉 92호가 17노트였어요. 그 큰 배가. 안 되죠. 그게 무슨 경비정이 그딴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하늘이 도왔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3시간 동안의 추격전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맞아요. 공포감과 함께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지만 그때는 아마 지렸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저는 설마 한국에 도착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도착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졌지만 내가 정말 도착을 한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막 오는데 파도가 왜 이렇게 심하지? 파도도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막 이제 계속 얼굴을 이게 때리는 거예요. 엄청 아픈 거예요. 파도에 막 맞는 게 맨날 뺨을 맞는 것처럼 진짜 아픈 거예요. 그렇죠. 저 북한에서 돈 꺼이 모아가지고 한국 크림 바르면서 좋겠는데 바닷바람이 그냥 맞아요. 막 진짜 사람이 이상하게 생겨졌어요. 진짜 그때 도착하니까 거울을 봤는데 진짜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였기 때문에. 네. 근데 파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만큼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판자가 뚫릴까 봐 걱정됐어요. 너무 심하게 빵빵 찌우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사람들
여성분들 남자들도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옆에 있는 그 같이 오던 사람이 제가 막 이렇게 눈이 이제 동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하려고 막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죽을 각오가 다 됐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지금 둘이 얘기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않아? 그래서 아니 안 무서워. 재밌기만 해. 나는 이 순간이 너무 마냥 재밌어. 저는 약간 짜릿함을 즐기네요. 네, 영웅적인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워서 죽는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대고 막 총에 맞고 죽는 그 드라마를 볼 때면 야, 저 사람들이 좀 약간 머리가 약간 저거 됐나? 아무리 그래도 목숨을 저렇게 쉽게 버린다고 막 그랬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결코 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간절하면 그 목숨이 아깝지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용감했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정말 저도 그때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바다에서 이제 그 목손, 뭐 길이가 몇 메터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목손들이 한 8m, 12m 정도 맞아요. 되죠? 저희는 한 8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런 배가 이제 동해상에서 파도를 만나면 솔직히 가랑잎이거든요. 맞아요. 거기는 뭐 10만 톤, 20만 톤짜리 배들도 가랑잎인데 근데 가랑잎이 더 안전해요. 근데 그 나무가 깨지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뚫리면 저희는 그냥 꼭 죽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항로를 어떻게 잡아서 오신 거예요? 저는 일단 한국 가는 그 GPS로 딱 봤을 때 만약에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10시간이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을 지었어요. 엄청나게 돌아왔어요. 우회전을 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을 지어서 오는데 뭐 그 가끔 보시면은 이제 동해상으로 배 타고 오시는 분들 보면 무슨 쯔시마인가요? 그거? 네. 일본? 거기는 안 걸쳤어요. 일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오다가 맞아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한국으로 온다고 하시던데 바로 그러면 한국으로 그냥 오신 거예요? 한국 목표를 어디로 잡고 오신 거예요? 그냥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일본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냥 저는 나름대로 4시간 정도의 간격을 뒀어요. 제가 한국 그 우회전 할 때 사람들이 만약 그 육지 있잖아요. 육지에서 배 타고 오는 게 한 4시간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그 세면 저는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이제 무식하면 씩씩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식하면 용감하고 씩씩하다고 하죠.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 막 그런 이유 없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무사하게 왔을 수 있어요. 시간 계산하고 뭘 계산하고 이거 다 계산했더라면 다 계산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게 죄송합니다. 또 너무 그런 제 목숨도 저 나름대로 되게 귀중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긴 했는데 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처럼 그렇게 한 건 1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우회전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뭘 준비하면 될 것 같고 낮에는 항행 안 하고 뭐 몇 시쯤엔 거기 도착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위험천만한 고비를 넘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한국 배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해상에서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라든지 해양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임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배도 뭐 북한 배하고 달라요. 그리고 보는 영역도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한국 배를 만났을 때 어땠어요? 제가 한국 배를 제발 좀 만났으면 했거든요. 근데 못 만났어요. 와, 이거 뭐지? 이거 큰 충격인데 우리 대한민국 해상이 뚫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와서 사실 불빛이 환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서해 분들이 왔을 때도 봤어요. 거기서 뉴스를 접했어요, 저는. 누구요? 서해 사람들 5월에 여기 한국에 왔잖아요. 저는 2023년 10월에 오고 그분들은 5월에 오셨잖아요, 서해로. 가족 오신 분들? 네, 맞아요. 제 영상에 나갔어요. 네. 제가 봤거든요. 그분들 보셨다고요? 당연히 봤죠. 저희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배를 못 나갔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네요. 제재를 당해서 못 나갔어요. 이력씨 못 나갔다잖아요. 이력씨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기시장이랑 보이지던이랑 이제 한 달 좀 이렇게 풀려가지고 배를 내보낼 때 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제 배가 이제 당일 발이로 나가야 되는데 이틀 발이를 내가 내보냈어요. 기름이 더 들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을 수행 못하면 이틀을 있더라도 이제 좀 생산을 해가지고 오라 해서 그 사람들이 이틀을 걸린 거예요. 다 들어왔는데 우리 배만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모가지가 날아날까봐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나를 찾는 거예요. 야, 너희 배 왜 아직 안 들어와? 그래서 저희 배 이틀 발이 내보냈는데 했더니 너 처음에 나갈 때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런 얘기 딱 해야 되나요? 저희가 제가 여기 있는데 설마 그 배가 없어지기라도 하겠나요? 그랬더니 너 이제 요즘에 서해 탈북한 거 알아? 그래서 딱 서해 새끼들 탈북한 거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내가 처음으로 이제 뉴스는 엄마가 이제 접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처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그러고 맞다 나가고 그 다음에 제지를 당했어요. 그때는 아예 바로 나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보고를 다 받은 거예요. 은근히 기뻤어요.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갔구나. 선구자적 역할을 했구만. 네. 그래서 되게 진짜요? 그랬는데 얘는 뭐 기쁜 표정이 저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약간 오 이래야 되는데 그놈들이 네, 진짜요?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막 그래 티가 날까 봐. 그래서 그거 진짜 그러면 또 저희 말을 돌렸어요. 저희 또 뭐 저거 배 못 나가고 막 제재당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모르지 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너 배 무조건 들어오지. 나는 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우리 기지장이 그러는 거예요. 맨날 불안하대요. 왜냐면 제가 제일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어요. 예. 막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막 나오고 싶을 때 나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제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그 한국에 가서 기자회견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불안하다고 그 꿈을 꾼 이후로는 저보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아무리 뭐 내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쪽에 갈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좋은데 왜 가겠어요? 조선 노동당이 있는데 제가 어딜 간다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막 그치 내가 어디 가게 하겠어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맞네. 네 근데 이렇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바로 이제 만났잖아요. 군인들. 네. 그 뉴스를 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외로 우리는 이제 탁 한국에 도착해서 야 이젠 살았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38선 넘었을 때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들어섰는데 저는 그때도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거긴 남과 북 양쪽에 들어갈 수가 없는. 네,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았어요. 국경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저는 그냥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다가 그냥 진짜 1분 넘게 이제 따라오다가 바로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이렇게 배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이 저희를 추격한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근데 저희는 약간 그렇게 3시간 반 동안 추격을 당하고 막 파도에 이제 저거를 위협을 당하면서도 아직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원했거든요. 한국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진짜 이게 도착했다는 게 믿어 안 지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또 경비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막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가다가 아니야. 나는 믿었어요. 한국일 거야. GPS가 한국이면 한국이야. 그리고 지금 있는데 불빛이 분명히 환한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될 텐데 이제 저는 육지에 내리는 게 계획이 아니고 경찰을 만나서 이제 절차대로 가는 걸 계획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도 4시간 뭐 5시간 가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분명히 맞아요. 불빛들이 지금 다 보이는데 이상한 건 그 배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찾는 배가. 그래서 해상배가 없어서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한국이라고 더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한국은 절대로 우리를 발견 못할 수가 없다. 왜냐면 북한이 발견했는데 한국이 발견 못할 수는 없다고. 사람도 수영 쳐서 오는 것도 발견했는데 배가 오는데 발견을 못할 수가 없죠. 원래 목선배가 찍히지 않아요. 그래도 레이더에 뭐 GPS 장착했으면 잡힐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GPS 껐다 켰다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너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가 좀 만났었는데 이전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갈짓자로 왔대요. 이게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해서 저 배가 뭐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왜냐면 이제 도착해서 저는 느낀 게 이게 남자들이 위험한 고비에 오면 진짜 더 비겁해져요. 약간 다 도착했는데 용감하게 이젠 가면 되잖아요. 직진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또 있을까봐 우회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갈짓자로 간 게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냥 직진하고 또 그 사람이 잡으면 또 이렇게 우회전하고 해서 이렇게 갈짓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이제 불빛이 되게 환한 곳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저희 정착점이 되긴 했는데요. 분명히 GPC는 육상인데 저희 양양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좀 더 내려가려고 위험해서. 근데 분명히 도착을 했는데 육지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밤인데 육지가 보일 수가 없잖아요. 불빛이 너무 막혀가지고. 그렇죠. 이 옆에서 또 지금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또 하나의 38선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왔는데 38선이라고 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우리가 발견도 안 되고 저희 위성이 지금 가득 지금 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위성, 한국 위성 해가지고 저희를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불빛이 이렇게 환한데 이게 한국이 아니면 그러니까 한국인데 북한 배하고 한국 배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어디서 들었을까? 아 그냥 상상을 한 거죠. 계속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신념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분명히 아닐 텐데.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왜 다 도착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배가 한 척 지금 막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끝까지 도망쳤는데 가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나중에 보더니 불빛이 뭐 헬기처럼 보이고 큰 배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상한 대로 다 보여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미국 무슨 훈련? 뭐 연합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지 지금 뭐 혼자서 지금 이상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뭐 팀 스피릿, 네. 팀 스피릿 합동군사연습 맞아요.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맞네. 저기 지금 막 그 큰 배 헬기까지 지금 딱 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맞네. 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우린 이제 돌아갈 길도 없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래. 우리가 가다가 만약 총에 맞으면 둘 중에 한 명이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명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안에 있는 우리 엄마와 이모는 그냥 한국선까지 이렇게 직진하는 거 목적이었어요. 그냥 이제 가다가 총 이렇게 막 쏘잖아요. 그럼 한국에 도착하면 우리를 못 쏠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한국에 도착하면 그거 어떻게 못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진을 해버리자. 그래서 이제 용감한 선택을 하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가자 이제 라고 딱 했는데 날이 지금 약간 밝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이 좀 이렇게 이제 희미해지면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딱 봤는데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 배가 아니고 네, 아파트? 맞아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난감했어요. 뭐지? 딱 봤는데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창피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들지를 못하고 웃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막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랬는데 날이 밝아서 보니까 그게 아파트라고요? 맞아요. 어디야? 속초 앞바다. 불빛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전 살다가 생전에 뭐 평양에서도 살아봤지만 그렇게 불빛이 하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와, 그걸 세상에 미군 구축함으로 진짜 그렇게 보니까 생각한 대로 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헬기가 형성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둘이 봤는데 근데 더 신기한 건 얼굴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둘 다 나도 내가 아니고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이상하게 지금 이게 파도를 맞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다 완전 그 거지상인 거예요. 뭐지? 하고서 둘이 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뭐 싸우고 뭐 그랬던 걸 지나서 그냥 도착을 했으니까 뭐 이거다 저거다 했던 그런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이젠 한국이다 하니까 마음이 되게 놓이고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그 원하던 그렇죠. 순간이 왔으니까 진짜. 나는 이제 살았구나. 너무 근데 이게 꿈만 같고 진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근데 이제 그때야 저희 정신 차렸거든요. 근데 왜 한국 배가 없는 거야? 그렇지. 저희 배들이 많이 지금 다니거든요. 근데 저희를 발견하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짜증나게. 안 되겠다. 한국 배를 착각했나?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일단 거기 잡는 배는 저희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거기 무슨 이제 깃발 같은 이런 빨간 거 이제 띄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게 뭘까? 우리는 한국 글자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일단 가서 여기가 진짜 한국인지 좀 더 다시 확인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갔어요. 가서 그게 이제 글자를 딱 봤는데 글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뱅 돌았어요. 배를 지금 가지고 이렇게 돌았는데 승진 2호라고 썼거든요. 거기에. 근데 한국이 맞았어요. 한국 글이. 맞네 한국이야. 이젠 직진해. 저기 불빛이 하나 있는데 저 배를 향해서 직진하자 했더니 그 배를 향해서 직진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육지가 거의 다가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 작은 배 하나 있네. 그쪽으로 가보자 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처음으로 만났던 어선인 거예요. 네, 충격 먹은 게 거리가 조금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은 걸리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딱 보여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까지 보이는데 딱 한 명이었어요. 한 분이셨는데 뭔가 툭툭 누르더니 이 운전대가 없어요. 가만 서 있는데 배가 뿅 하고 저희한테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뭐 배야 비행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거기에서 이러고 너무 신기해서 이러고 봤어요. 그래 되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북한에서 오셨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TV로만 보다가. 한국 분이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그분이
우리 배를 보더니 바로 북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 야. 진짜 그래서 그때 신기하기도 했지만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니까 이분들은 이제 뭐 다 이제 뭐 알고도 남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답할 수 없이 저는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래 그렇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 빠지면 아무 말이 안 들려요. 어머, 배 진짜 너무 멋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신기했나 봐요. 네.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요. 혹시 북한에서 오셨냐고. 왜냐면 이분은 신고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한테.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배를 보고 막 내 기분에 들떠 있다가 그 다음에 네 맞아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네 맞아요. 대수롭지 않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참 잘 오셨습니다. 막 이 얘기가 갑자기 다 안 들리다가 그 얘기가 막 심장에 딱 박히는 거예요. 뭐지? 내가 정말 상상을 못했던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진짜. 와, 그때 진짜, 네. 그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네, 저는 그분께 진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네. 감사의 인사를 계속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앞으로 제가 고맙네요.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연결을 꼭 하실 겁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최초로 발견하셨던 분을 만났거든요. 네, 저도 이제 만나려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그분도 아마 연락이 오던가 뭐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야죠. 참 고마운 분이죠. 네. 군인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뭐 네. 대한민국 오시면 환영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께서 북한분을 만났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할 때 가슴이 뭉클하죠. 저도 듣는데 솔직히 지금 뭉클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잖아요. 한국이라는 걸 이제 동경하긴 했지만 북한에서 하던 이제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 TV를 보고 뭘 다 봤지만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막 그런 의심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의심이 바로 이분 첫 만남에 다 풀린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분은 군인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잘 보일 이유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끝난 거예요. 한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경찰 분들이 출동을 해서 바로 그때 왔어요? 네, 기다리라. 신고를 해서? 네. 근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한 배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경찰분들이 도착하기 전에 막 육군, 해군 다 온 거예요. 헬기가 막 이렇게 뜨면서 진짜 동물원에 그 침판지가 하나 온 것처럼 막 이러고 나 진짜 올려다봤거든요. 이게 얼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되게 그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약간 뭐지? 이게 사람을 왜 이렇게 촬영하니까 기분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 올 때는 발견 못하고 네.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신고를 하니까 이게 뭐야? 지들인 네. 것처럼. 막 그러더니 막 헬기에서 이게 사람이 보여요. 막 이러고 촬영하는 게 보이거든요. 와, 진짜 그러더니 경찰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을 본 게 한국 사람이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너무 잘생긴 사람들만 이제 배우처럼 생긴 사람들만 딱 뽑았는지 딱 뽑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웬만해서 여기 한국 지금 봐도 뭐 다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또 아닌 사람들은 아닌 그렇죠. 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완벽했어요. 저희 조직에 왔던 거. 군복 입은 사람들은 네. 군복이 장비빨이 있어가지고 그 아우라가 좀 달라서 이 후광이 비쳐서 그래요. 이 후광 아니 낮인데 후광이 아니고요. 진짜 이게 이목구비가 제가 그때도 이목구비가 너무나도 멋있었다니까요. 와, 진짜 저희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근데 그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향을 팍팍 풍기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그러면서 지나가고 막 이렇게 오고 가는데, 와, 진짜 남자분들이 멋있긴 하네. 지금 구석에서도 저는. 오직 지금, 와, 진짜 뭐라고 하더니 진짜 맞네 해서 지금 기대가 좀 컸거든요. 지금 이게 한국사에 나와가지고, 야, 진짜 다 이렇게 멋있나? 딱 봤는데, 예.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거죠. 그러니까 네. 인간의 본능은 그 위험한 속에서도 그리고 또 그런 그냥 신기했죠. 왜냐면 그렇게 생길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던 거지. 그냥 한두 명은 괜찮은데 내가 웬만해서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다 일단은 체격이 멋있고 그리고 다 얼굴이 뽀얗고 뭐 물론 평양 사람들도 다 뽀얗잖아요. 근데 뽀얗고 이목구비가 완전 선명한 거예요. 이게 막 배우 주인공들처럼 생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뽑았다니까요. 저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면 잠깐 하나 뭘 좀 나가겠습니다. 네. 자, 최초로 발견하셨던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께서 배 끌고 오셨을 네. 때 뭐 턱턱하고서 빙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신기했나요? 아니면 대한민국 군인들이 또 배가 신기했죠, 저는. 그래요? 네, 이제 그거를 그냥, 그거지. 배가 신기했는데, 저는 그 배를 볼 때, 야.
이 배가 있으면 이제 북한 그 탈북을 10번이라도 할 수 있겠다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뭐 그 간만 탁탁 주면 그냥 자동적으로 착 그러니까 가는 거니까. 도망치기도 쉽잖아요. 그만큼 저희 배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배를 보는 순간 나는 이제 조사를 할 때 그런 배는 얼마쯤 하나요?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위험한 그 고비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셨는데 군이라든지 뭐 해경에서는 왜 발견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갈지자로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 처음으로 만났을 때 잘 오셨습니다. 야, 진짜 좀 감동됐었어요. 그게 가장 이제 우리 규리 씨한테 와닿았던 포인트 같은데, 자 그렇게 이제 위험한 고비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조사기관을 들어가잖아요. 네네. 국정원 조사도 역시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좀 받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땠어요? 저는 1차 받고 2차를 또 받았거든요. 그게 우리는 좀 직행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조사를 깐깐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국정원에 가기 전에 또 조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안대를 다 씌워요. 안대를 씌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 가족이랑 만날 수가 없어요.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배 선박에서 내리는 순간에 다 이렇게.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안대를 씌우고 그리고 막 병원부터 가요. 검사부터 받고 피를 이만큼 뽑는 거예요. 저 갑자기 이렇게 시청해가지고 난생처럼 그런 피를 뽑았거든요.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피를 판다고. 그래서 이 상군이 진짜 그런 이거 뭐 진짜 맞아요. 이거 진짜 우리가 왔더니 지금 우리 이 아까운 피를 지금 팔아먹으려고 이러나?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그러다가 막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하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피를 뽑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 의문이 안 풀려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피를 왜 뽑냐고, 이만큼. 근데 그거는 이제 검사해야 돼서 뽑는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의문이 계속 찼던 거예요. 난생 처음 뽑히는 피라. 그것도 많이 뽑았어. 네, 그것도 밥도 안 주고 그것부터 뽑았다니까. 그것도 이만큼 뽑았어. 이만큼. 갑자기 이제 정신이 진짜 배도 고프고 한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긴장돼가지고 못 먹었었거든요 그때. 아무튼 그래가지고 도착한 데가 이제 조사하는 데였어요. 근데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가리고 막 이랬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게. 네, 저희는 이제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저희 집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제 그런 걸 상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되게 이런 건 좀 되게 답답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 외로 저는 이제 배 손주를 하면서 보이부나 이제 감찰과나 그런 사람들이 저를 잡으러 와서 차 끌고 막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면서 그렇게 당해보다 보니까 복관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제 대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사를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제 친구인지 모르겠고요. 그렇죠. 너무나도 말을 상냥하게 하고 진짜 막 우리나라 조사는 젠틀하게 하기 때문에 북한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피법한 것도 피법한 거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국정원에 대한 소리가 좀 위해서 좋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저도 눈 가리고 왔어요. 그쵸. 직행이다 보니까. 네, 저도 눈 가리고 와가지고 서울로 갔거든요. 네, 맞아요. 어디로 오셨어요? 서울로 갔어요. 눈 가리고 해가지고 딱 올라오니까 그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했거든요. 네, 다 그렇죠. 조사 과정에 북한 조사하고 완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걸 포인트로 삼아서 조사를 하던가요?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그냥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하다 왔으며 오게 된 동기가 기준이냐 아니면 어떻게 강제로 왔냐 표윤이야 그런 거겠죠. 그런 걸 저는 처음에 경찰분들이 그걸 질문했을 때 제가 도착했을 때 그것부터 기준하셨어 이렇게 머리 떨어져서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준이지. 그러면 누가 강제로 보내서 여기를 오냐 엄청나게 화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오는 게 기준 아니면 어떻게 올 수가 있냐. 그건 룰입니다.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 아예 그냥 다 저거였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결국은 1부터 그냥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다 어차피 그래야 조사도 빨리 끝나고 근데 거짓말 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역 하나는 거짓말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피해를 혹시 당하고 이제 뉴스로 나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거짓말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이해되는 게 이제 그 기시장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네. 직접적으로 꿈까지 꾸셨던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규리 씨가 또 한국 가서 기자회견하는 꿈을 꾸셨던 분이 실제 왔는데 진짜 나오면 그분은 완전 쳐다다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숨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네. 예. 제가 혹시 그 기자분이 저를 보실 수 있으시면 정말 죄송해요, 기자님. 기자분도 이제 뒤따라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돈도 많은데 그 돈 다 가지고 이게 한국에 와서 오셔가지고 세금 떼면서 사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네. 야, 규리가 가는 길이 맞다 하고 생각하고 따라올 수 있어요. 알면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그렇게 뭐 받아서 그 뭐 1부터 10까지 거의가 뭐 저희랑 다 비슷한 것 같으니까요. 네. 네, 그런 내용을 이제 뭐 조금 넘어가면은 네. 국정원 생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조사할 때 좀 했는데 또 하고 하는 게 좀 그런데 반복 조사. 저는 면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이런 활동하고 싶었어요. 막 체육도 하고 그거를 못하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그냥 계속 조사 면담 계속 이게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똑같잖아요 이제. 그렇죠. 했던 질문 또 물어보고 그게 막 거의 뭐 수십 번이 넘으니까 그렇죠. 저는 면담을 받다 보니까 반복 질문은 뭐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석 달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갈 때 왜 이렇게 눈물 나요?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운 정도 정이 붙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못 본다는 그런 점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연기를 다시는 못 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조사하셨던 그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되게 좋았어요. 제가 있을 때는 인연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물론 6시 깨나는 거 말고는 6시, 9시 자는 거 이 잠자는 그 시간 규정된 거 말고는 괜찮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냥 저는 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막 뭐가 뭐 불편하고 막 이런 건 없고 그냥 단지 이게 아침 6시 깨어나기도 힘들고 좀 이렇게 편안했으니까 통제잖아요. 약간 통제성 규율 생각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옷도 이제 딱 규정된 옷을 입어야 되고 이게 저는 이제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그거를 당하다 와서 싫어서 왔는데 그거를 이제 석 달 동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랬는데 뭐 굳이 내가 앞으로 그렇죠. 한국에 왔는데 이 기쁨을 굳이 이렇게 뭐 그게 저거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고 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공부를 하라고. 저는 공부할 마음이 1도 없었거든요. 그냥 사업하고 싶었고 그냥 돈 벌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그 조사하시는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분한테 전화번호를 좀 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조사하면서 되게 고마웠어요. 일단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한테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공부 잘해서 일단 대학 입학하고 그러면 자기가 연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진짜로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원 들어가서도 하나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지금도 여전히 공부할 마음이고 이제 완전히 굳혀졌거든요.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연락 오실 겁니다. 뭐 공부하는 거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 이 유튜브도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다 어디선가 다 볼 겁니다. 너무 비밀스러워요. 약간 그게 좀 약간 그래요. 좀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국정원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음식을 처음 먹었잖아요. 국정원에서. 맞아요. 어땠어요? 우리 대한민국. 저는 생선을 못 먹어서 안타까웠어요. 이게 생선이 제 맛에 맞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바로 잡아서 막 산 거를 그거를 바로 막 이렇게 생선국도 해먹고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매콤하게 해가지고 그 담백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양념을 너무 많이 넣고 단 거예요, 막 음식이. 그리고 저희는 북한 소고기가 엄청 질기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일단 별로 없거니와 먹지를 않았어요. 그냥 삼겹살 이 정도는 되게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그래서 나 소고기 냄새만 맡아도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진짜 너무 많았어요. 김치에다가 그냥 내 입에 맞는 그냥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되게 먹고 그러다가 입맛이 이제 뭐 나오니까 뭐 못 먹는 게 일도 없어지긴 했죠. 그렇죠. 또 이것저것 먹어 맛보다는 사람이 먹어보지 않아서 도전을 안 해서 못 먹는 거지. 맞아요. 도전해보고 맛있으면 계속 먹게 되거든요. 첫 한 젓가락에 조금 이질감이 생겨서 그렇지. 도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 잘 드시죠? 그럼요. 없었어요. 안 즐기죠? 되게 쫑깃쫑깃한 거예요, 하는 고기가. 근데 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예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안 먹을 계획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면담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에게 점심에 이제 식사 대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돈으로 한우를 사주신 거예요. 제일 비싼 한우를. 근데 저는 못 먹는다고 했는데 일단 드셔보시라고 해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한우라는 게 이거구나. 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청 잘 먹었어요. 여기는 식용 한우이기 때문에 소를 이제 먹는 음식으로 이제 그것처럼 이제 저거 하는데 북한처럼 뭐 불임소로 키우다가 잡아먹어서 이빨짬에 껴가지고 하루 종일 꺼내는 그런 소가 아니거든요. 아, 진짜 그 말 들으니까 맞아요. 그 소가 너무 죽여가지고. 이빨짬에 끼면 거기 이러잖아요. 풀만 뭐가지 연습해서 그렇잖아요. 빠지질 않아가지고. 진짜 이쑤시개 갖다 놓으면 이쑤시개가 부러져요, 계속. 맞아요. 그 정도로 찌개거든요. 오늘 너무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제가.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처음에는 좀 달고, 양념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자취해 드세요? 아니면 뭐 그냥 입맛에 이제는 다 맞다니까요. 다 맛있어요. 이제 그 단 것도 다 적응하셨네요. 네, 단 거는 좀 제가 먹던 것보다 훨씬 달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괜찮아졌어요. 그냥 어제 좀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살찌니까 좀 적당히 조절하면서 먹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좀 북한이라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사 먹어야 되고 무조건 그리고 뭐 한국도 같지만 그래도 선물 많이 주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아예 공짜가 10도 없는 데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무조건 사 먹어야 되는데 그 돈도 또 사실 아까워요. 내가 먹고 싶은 게 또 뭐 이제 막 그 삼겹살이라든지 뭐 그런 거 계속 먹고 싶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식도 이제 계속 사 먹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뭐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뭐 먹으면 안 되니까 눈에 보고도 먹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눈에 보면서 못 먹는 게 더 괴롭거든요. 없어서 못 먹으면 그냥 없어서 못 먹는가 보다 할 텐데 이걸 앞에다 놓고 못 먹으니까 아주 그냥 고물입니다, 고물. 근데 북한에서 뭐 다이어트 이런 거 있어요?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 카스테라 빵이랑 그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밥을 안 먹고 그런 걸 전부 먹었거든요. 요거트에다가. 그래가지고 살이 좀 되게 쪘거든요. 여기 와서는 한 8kg를 이제 제가 살을 뺐어요. 하나원에 있을 때 제가 그 러닝머신만 해가지고 석 달 동안 살을 8kg를 뺐습니다. 왔을 때는 조금 좀 몸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이어트 가지고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좀 몰랐는데 그게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에 계셨을 때 14살부터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문화도 많이 접했고 사람이 그냥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대한민국이랑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 사회에 나와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해보니까 북한에서 생각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좀 있던가요? 북한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했거든요. 내가 정말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기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서 탈북민들은 기회의 땅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저희 정말 기회의 땅이고 뭐 터대를 볼 이유도 없고 뭐 부모가 꼭 잘 살아야지만 내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탈북민을 위한 이제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건 몰랐어요, 저는. 네, 뭐 임대 아파트도 주고 막 그런 것까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배려를 받으니까 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그렇다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든가요? 그러니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내가 대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게 빡세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나는 앞으로 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잠도 못 자야 되고 좀 그런 데서 경쟁도 이제 한국 사회는 경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랑 경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차근차근 알아가지고 하지만 또 마음이 급해요. 빨리 공부를 해서 대학도 나오고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공부를 이제 안 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니까 영어도 진짜 너무 어렵고 뭔가 배우는 게 이제 암기를 해도 자꾸 잊어버리고 하니까 안타깝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도 좀 마음이 좀 그렇고 그리고 제가 생각 못했던 건 그게 이제 북한에 있던 그런 이제 친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싶어질 줄 몰랐어요. 그거는 뭐 탈북민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규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전투, 투쟁. 솔직히
우리나라도 역시 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북한식 용어를 사용을 안 할 뿐이지 네. 여기도 살아가기 위한 전투고 투쟁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북한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든지 내가 노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북한에서 본인이 상상했던 나 한국 가면 뭐 하겠다라고 했던 이 상상했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성공한 겁니다. 제 나이에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진짜 너무나도 좋아요. 좋죠. 공부. 지금 무슨 대학을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학 진학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올해 이제 시험을 보고 내년에쯤 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대학을 지금 가시려고 뭐 하는지? 일단 어느 대학을 제가 지망할 수 있는 건 이제 지망을 몇 개를 해두고 시험을 봐서 거기서 이제 붙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대학에 붙으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금 희망하고 있어요. 아 서울에요? 네. 제가 다니는 국민대. 아 국민대도 좋죠. 네. 네.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 대학원 네. 네. 와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황당한 것도 있고 당황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죠. 이게 뭐 말로 표현하라면 그렇죠. 생각도 안 할 만큼 너무 많은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길치였잖아요. 길을 알 수가 없고 약속이 있는데 거기까지 대담하게 가겠다고 해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을 막 지하철을 거꾸로 타고 막 1시간씩 가다가 다시 거꾸로 타고 막 헤매고 막 달리기를 하고 진짜 엄마랑 같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겪는 네,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야 내가 이 정도까지 바보는 아니었는데 한국 오니까 진짜 바보구나. 네. 그런 걸 느끼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유튜브랑 보면 막 되게 막 이상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막 새로 아무 사람이나 다 올리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놀랐어요, 저는. 뭐 이거는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니까 저한테는. 우리 강규리 씨께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이 타임에 좀 뭐 유튜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강규리 TV를 지금 개설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영상이 7개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또 이제 북한의 실상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런 실상과 저희 일상을 되게 재밌게 올릴 계획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똑부러진 북한 처녀입니다. 진짜 내용도 알차고요. 그리고 말씀도 또 잘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강규리 TV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으로 저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연애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뭐 아까 경찰분들 뭐 다 선발해서 오지 않았냐 했는데 네. 대학생활 하면은 아마 눈에 들어오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연애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대학 다 졸업해서 제가 제 자리에 이제 위치에 섰을 때 그때 연애하려고요. 아 지금 연애 아야? 저는 연애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북한에서 그렇게 조금 했었어요 연애. 그래서 호기심이 없고 이제 좀 연애하는 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다를 수 있잖아요 북한 남자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자리를 잡아야지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학 다니면 남자들 그런 친구는 둘 수 있고 제가 성격이 좋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좀 많이 두고 그리고 이제 진짜 연애는 제가 대학도 다 나오고 그리고 직장도 잡았을 때 그때 좀 하려고요. 그 친구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바로 뭐 그렇게 됩니까? 뭐 친구 됐다가 남신 되는 거죠. 뭐. 그래야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죠 사실. 그렇죠. 네. 네.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대학을 나와서 좀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북한 사람들을 위한 좀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사업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정치 외교 쪽으로 좀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전공은 이제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제 적성에 맞는 걸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찾아서 앞으로 이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북한에서 온 것만큼 열심히 살아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기대에 이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 네, 우리 강규리 씨의 꿈이 앞으로 꼭 실현되도록 저도 옆에서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철은 TV에 나와서 이렇게 진짜 긴 시간 동안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너무 알찬 정보 고맙고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되게 많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 제 강규리 TV를
TV 치료를 통해서 제 영상을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규리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도 꼭 좀 들어가셔가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학 공부도 하려면은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일하기가 아무래도 공부하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뭐 꿈이 꼭 이루어지고요. 강규리 TV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